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워플릭스. 두둥. 방송국 여자들의 워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네. 요즘 아니 요즘 비가 계속 많이 와서 되게 이 질척질척거리는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 남부지방은 지금 피해가 너무 많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다들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았고요. 스릴러와 무서운 걸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밌는 로맨스를 좋아하는 꽁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먹방이랑 요리 콘텐츠 좋아하는 칠봄입니다. 저희도 오늘 한번 댓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댓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요새 재밌어요. 제가 와플릭스를 시작하면서 가장 저의 영업화를 많이 언급한 그런 한 주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따뜻했고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나이스드림님이 항상 이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 칠봄 특집에서 봄날은 간다 막 너무 20대 중반 때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며 봤던 영화였다. 막 당시에는 유지택이 감정이입을 해서 이 영화가 되게 미웠었다. 근데 아마 지금 보면 또 다르지 않을지. 맞아. 그 나이스드림님이 음식남녀랑 남극의 셰프 일본판. 일본판 리틀 포레스트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음식남녀가 좀 궁금해요. 나이스드림님이 실제 범죄나 스릴러 다룬 다큐에 요새 빠져있다고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좋죠. 재밌겠다. 이렇게 실화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 한번 나중에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지훈 꽃길님도 댓글 달아주셨는데 왠지 그 박지훈을 좋아하시는 팬분이신 것 같은데 후원도 해주셨죠. 라스트 홀리데이를 너무 소개해주셔서 고맙다고 하세요. 요새 좀 자존감이 너무 칠봄이 너무 좋아하네.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힘들어했는데 위로가 됐다고 하십니다. 박지훈 꽃길님이 제 자존감을 올려줬습니다. 근데 이런 댓글 너무 좋아요. 저도 다시 힘내서 잘 살아보렵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가슴이 되게 따뜻하고 뿌듯해지는. 감격스럽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애니조님께서 늦게 좀 와이우먼키를 보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베스앤 스토리가 제일 재밌었다고 하시네요. 댓글 되게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좀 재밌게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고 이야기할 콘텐츠는 바로 반도입니다. 반도. 네. 반도 얼마나 봤죠? 관객 수가? 벌써 한 300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국에 영화관이 많이 침체가 돼 있었는데 요 영화가 개봉을 하기도 전에 막 예매가 엄청 되면서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것도 이게 대단한 게 이게 극장에서 꽉 안 채우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맞아. 많이 안 채우는데도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본다는 얘기죠. 어제까지 누적 관객 수가 239만 2,896명이었대요. 와, 300은 안 됐구나. 요 기세로 다른 영화들이 개봉하면 좀 힘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강철비도 2가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영화도 같이 이제 힘을 좀 받지 않을까. 그 좋은 시너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영화관에 가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영화를 봤는데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진짜 오랜만에 봤다. 네, 근데 방역이 되게 잘 돼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잘 이제 손 소독하고 우리가 열 조심하면 재고, 돼요. 네, 들어가서 맞아. 말 안 하고 뭐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마스크를 저는 입까지만 끼고 봐야지 했는데 그 반도를 보면 볼수록 자꾸 마스크를 무서워서 올리게 돼. 자꾸 약간 좀 너무 막 좀비 이런 거 눈까지 쓰는 거 아니야? 감염될 것 같고 아무튼 뭐 눈까지 다 써버리고 싶었네요. 네, 반도는 연상호 감독님이 이제 이 좀비 유니버스가 있죠. 한국형 좀비 유니버스에 있는 세 번째 영화고요. 와우. 그 전에 이제 부산행과 서울역이 있었고 이번 반도 영화는 부산행 이후 4년 후에 반도 조선 한국을 배경으로 한 헬조선. 영화예요. 헬조선. 리얼 헬조선이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강동원 배우가 이제 군인이었다가 탈출을 했었죠. 홍콩으로 네. 탈출을 했는데 다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돈이 담긴 차량을 이제 탈취하는 미션을 갖고 들어오면서 이제 생기는 일들입니다. 거기서 이정현 배우가 역할한 민정도 만나고 이래 배우가 준이. 연기한 준이도 만나고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재생찜 나가기. 네. 어떻게 좀 느꼈을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봄 제일 궁금해.
저부터 말할까요? 예. 얼굴이 찡그리고 있는데 벌써? 진짜? 응. 뭐? 아니 뭐예요? 저는 나가기입니다. 그 정도야? 그 정도야? 아니 그냥 나가기 이 장르 때문인 거예요? 아니에요. 이 장르는 사실 제가 너무 무서웠던 거는 뭐 한 장면 정도밖에 없었고 그냥 너무 그냥 웃겼어요. 그냥 아니 근데 이 영화가 호불호 진짜 많이 갈리던데요? 맞아. 너무 웃기고 너무 되게 이해하기 쉬운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은 이렇게 되겠네? 했는데 바로 그렇게 돼. 그래가지고 되게 쉽고 재밌는 영화여서 나갈게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를 예. 네. 그러면 그 다음 꽁치. 나가기가 아니란 말이야, 다들. 나? 아 나는 너무 쌉재생인데. 왜지? 오늘 너무 재밌겠다. 왜 쌉재생이야? 뭔가 그 지난번에 와이오만키 녹음했을 때 너무 많이 괴롭네요. 저 댓글 중에서 낭낭이님이 7봄이 혼자서 머스케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머스크하지 않기를. 코멘트는 주세요. 코멘트를. 쌉재생의 코멘트를. 난 이 맛에 좀비물 보지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참나. 아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얘기해봐요, 진짜. 이 너무 맛에 좀비물이. 재밌겠다. 오늘 나 하고 싶은 참. 얘기 100개야. 새우는요? 저도 재생인데요. 어머. 근데 저는 음. 약간 찜에 가까운 재생. 근데 이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좀비물로서 또는 시나리오 상으로 한다면 저는 찜이고 네. 그냥 정말 즐기러 액션으로서 즐긴다면 진짜 쌉재생. 그렇게 나뉩니다. 어머. 저는 찜하기. 너무 이 애정하는 장르에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서 그랬을 것 같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목조목 정리를 해왔고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좋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투재생의 원찜 원나가기네요. 어. 뭐 무난하네요. 다채롭네요. 네, 다채롭네. 좀비물이란 장르에서 봤을 때 이 영화가 좀 어땠을지 킹덤하고도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형 좀비라는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좀비물 안 같아요. 그니까, 저는 그게 참 꽁치가 이게 뭐 좀비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비물 사실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반도 보기 전에 되게 떨렸고 킹덤 볼 때도 떨렸지만 물론 킹덤은 되게 재밌게 좀 봤었는데 이 좀비가 전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좀비가 우는 것도 기다려주고 뭐 그냥 뭐 전혀 어떤 좀비 같지 않고 사람인데 약간 다친 그런 어떤 다혈질의 사람들이라고 느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위협적이거나 무섭거나 이런 느낌이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이 영화에서 잘 봤던 게 그 이래 배우의 카로 이렇게 체이싱. 카 체이싱 씬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장면 좋았지만 좀비는 약간 그냥 볼링핀 수준의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 거기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그 좀비가 나온 씬이 그 볼링핀 씬이에요. 네? 근데 저는 네. 약간 이게 각자 좀비물에서 뭘 기대하는지가 달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좀비물이 호러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원래 좀비물은 오락이죠, 오락. 맞아요. 오락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판타지. 그래 그럼 딱 맞네 그 볼링. 그냥 되게 사람을 우리가 막 죽이고 막 살인하고 이런 거는 보기도 힘들고 막 윤리적인 어떤 무언가가 이렇게 남는데 저는 좀비는 사람 모양이지만 사람이었지만 사람이 아닌 괴물 같은 존재라서 그냥 그들을 막 장난감 때리듯이 때리고 죽이고 막 그 타격감을 막 이렇게 쾅쾅쾅 주면서 주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저는 즐겁게 보거든요, 좀비물은. 그런 면에서 저는 반도가 되게 재밌었어요. 막 그 아까 카체이싱 장면에서 막 그런 볼링핀처럼 걔네들을 쫙 쓰러뜨린다던가 저는 그런 장면이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고 또 막 그런 좀비들이 떼거지로 막 몰려들어 유리 건물 안에 있다가 우르르르르 다 쏟아지는 그런 장면이라던가 막 위에서 좀비들이 막 다 떨어져가지고 덮치는 장면이라던가 이렇게 약간 그런 장면들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나는 이런 좀비물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족스러웠던 부분이었죠. 이게 진짜 각자가 원하는 그러니까 바라는 좀비 영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비 영화에서
그 재밌는 포인트 하나는 이 좀비가 사람을 위협하는 거에서 오는 좀 스릴러적인 두려움이라던가 맞아, 저도. 쫄깃쫄깃함이라던가 이런 거를 좋아하고, 두 번째로는 저는 좀비를 죽이는 인간의 어떤 고뇌라던가 고민이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그래서 워킹데드 같은 데서도 되게 막 좀비를 죽이면서도 고민을 한다던가. 그렇지. 왜냐면 사람의 형태를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 말고 오락적인 죽음이 됐을 때 느끼는 거부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걸 좀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반도에서는 진짜 볼링핀처럼 뭔가 되게 좀비라는 존재 자체가 좀 무감하게 느껴지니까 좀 내가 기대했던 거랑은 너무 좀비의 비중이 적고 그런 게 좀 살아나지 못한 느낌이 맞아. 있어서 좀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꽁치가 얘기한 것처럼 아예 막 그렇게 좀비가 인간이 아닌 대상을 이렇게 막 죽이고 이런 식의 어떤 진짜 액션 같은 그런 게임적인 요소라고 생각했을 땐 되게 오락적인 요소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진짜 좀비 영화에 그게 좀 달라서 그러지 않을까? 맞아. 저는 그 좀비랜드 같은 시리즈 되게 좋아해요. 재밌지. 네. 약간 킹덤류의 어떤 취향이 다르겠다. 그런 좀비가 있고 조금 더 그 좀비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미부여라던가 맞아요. 그런 재미가 물론 있기는 한데, 약간 저는 이런 완전 엔터 쪽으로 해가지고 막 팍팍 치고 때려 죽이고 부시고. 막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 연상호의 좀비 유니버스를 반도로 처음 접했는데 이거 보고 재밌어가지고 부산행도 보고 왔었거든요.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네, 있더라고요. 근데 부산행을 먼저 보고 좋아했던 분들이 실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긴 했었어요. 저 부산은 먼저 좀 봤거든요. 다른 느낌이 네, 있어요. 다른데 완전 다른 영화. 완전 달라. 근데 부산행에서도 좀비들이 그렇게까지 큰 역할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긴 봤었거든요. 어쨌든 그 좀비로 변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연상호 감독님은 좀비물에서 좀비를 다루는 그 스타일이 우리가 바라던 그런 고뇌와 뭐 막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배경 쪽으로 좀 밀어두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반도는 완전히 진짜 배경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디스토피아를 나타낸 게 좀 재밌었었거든요. 한국이 디스토피아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거를 좀 잘 나타내는 영화가 드물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 나 이거 얘기하자마자 사냥의 시간이 빡 떠오르네. 근데 사냥의 시간은 약간 조금 작은 공간으로 보여주는데 아예 진짜 반도라는 이름처럼 남한 전체가 그렇게 됐다는 건 좀 흥미롭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 있고 그게 좀 재밌어서 좀 빠져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세계를 나타낸 거는 되게 좋았어가지고 저는 좀비물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좀비는 그냥 환경일 뿐이고, 맞아, 환경이 됐지. 이 헬조선 이렇게 고립되고 폐허가 된 땅에서 이 한국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재밌게 봤는데, 저는 그래도 그 킹덤처럼 막 좀비들이 막 어떻게 되고 그런 과정을 기대하고 갔어가지고 뭐 사냥의 시간 같은 약간 느낌은 있었지만 그거보단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이게 지금 반도에서는 이 연상호 감독의 포인트가 아예 그쪽에 있지 않았을 맞아요. 거예요. 왜냐하면 좀비의 어떤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초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초기에 좀비가 생기는 그 과정 그리고 그게 퍼질 때의 어떤 갈등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역이랑 부산행에서 오히려 그런 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워킹데드도 시즌 초반에는 그런 고민이라던가 뭐 혼란이라던가 막 그런 요소들이 나오는데 그 시즌 한 5, 6 이 정도 그러니까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치. 인간들 간의 막 그런 갈등이라던가 이런 게 더 중점이 되고 특히나 저는 이번 반도를 보면서 되게 약간 그 워킹데드가 떠오르는 어떤 컨셉들이 그렇겠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숨바꼭질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가 되게 막 아지트처럼 꾸려놓고 되게 그 마초스러운 남자들이 맞아. 뭔가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사람을 좀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하잖아요. 그게 워킹데드의 막 생츄어리 같은 그런 공간을 거의 좀 비슷하게 한 느낌이고, 그러니까 요런 좀 서울역과 부산행을 거치고 난 감독이 할 수 있는 좀비 영화가 사실 그쵸. 반도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서울역부터 해가지고 쭉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감독 인터뷰를 좀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유니버스를 원래부터 원대한 유니버스를 꿈꾸면서 시작한 건 아니고 그냥 서울역을
생각으로만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실사 영화를 부산행으로 처음 이제 연출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게 천만이 터지니까 속편에 뭔가 이런 길이 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반도는 훨씬 안전하고 조금 다른 영화들이 몇 개씩 좀 생각나는 그런 되게 안전한 영화였어요. 보니까. 맞아, 안전하지. 그러니까 쉬운 것 같고. 돈도 많이 드리고. 맞아. 제작 지원비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 쓰게서 받은 거 아니냐며. 자연스럽게 이 K-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너무- 해야 되는데 저는 중간에 그 호박나이트 나오는 야, 순간 진짜. 너무 빵 터져가지고 그니까. 쾌감. 진짜 너무 한국스럽지 않아요? 이거? 잘 썼어 거기에. 뽕짝 나오면서 아. 그 미친 LED 그 등 같은 거. 와. 대박이야 그거. 진짜 사냥의 시간에서 보고 싶었던 것들이 맞아요. 많이 나와줘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 사냥의 시간 너무 힘줬어. 투박해서 좋았던 것 같아. 그 저 좀 약간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그 정석이랑 그 누나 남편 이름 뭐지? 배우 이름만 기억난다. 김도현. 그냥 매형이라고 합시다. 정석이랑 매형이 홍콩으로 도망갔잖아요. 네. 빠져나갔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난민의 신분으로. 근데 지금 홍콩이 이제 사람들이 난민이 될 그쵸 수 난민이 될 처지인데 뭔가 한국인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두 거의 난민이 된 상황에서 홍콩이 받아줬다는 그런 설정이 물론 시나리오 쓸 때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되게 좀 아이러니하게 막 이렇게 합쳐지면서 게다가 또 강동원이었으니까 많은 관객들이 이걸 보면서 난민에 대해 조금 더 이해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잠깐 누구나 생각했어. 난민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어. 상관없이. 누구든. 그래. 그래서 그런 요소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홍콩 그 사람들이 막 저 반도놈들 이렇게 하면서 맞아. 엄청 경계하고 격리하려고 맞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딱 지금 한국의 어떤 모습과도 겹쳐지고 맞아. 또 이게 코로나랑 또 약간 맞아. 뭔가 그 겹쳐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 좀비 아니냐고 막 하는 것부터 이게 약간 현실에 지금 코로나랑 난민 이슈랑 잘 섞어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맨 처음 딱 맨 처음 영화 씬에서도 미국 사람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한국은 남한은 이렇게 됐네요. 벌써 맞아, 4년인가요? 맞아. 폐허가 됐네요. 진짜. 이러면서 남 얘기하듯이. 남 얘기지 뭐. 우린 다 망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되게 현실적이었고. 맞아. 그냥 쇼의 한 주제로 나왔잖아요. 아니 근데 또 게다가 그 북한 때문에 퍼지지 않는 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휴전선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잖아, 다들. 너무 웃겨. 그 반도라는 이 지형 자체가 너무 재밌어 맞아. 찰떡이야. 제목도 반도라고 잘 잘했어. 뽑았고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좀비들도 못 넘어가는. 또 재밌었던 게 그 K-디스토피아와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 카체이싱이라는 거 자체가 저는 보고 난 뒤에 왜 이런 요소를 차용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막 미국에서 좀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느리고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빨리 걸으면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한국에서는 그 반도가 너무 좁고 건물도 많고 막 뭔가 이게 뭐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곳에서 엄청나게 빨리 뛰는 이 성질 급한 좀비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를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설정이 거의 좀비물에서 카체이싱을 하는 게 흔치 않으니까 이게 너무 좀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아. 코리안 스타일인 것 같고 마치 킹덤에서 왜 엄청 빨리빨리 민족으로 되게 강조됐던 것처럼 이것도 너무 그런 포인트가 재밌었어요. 맞아. 카체이싱 장면을 잘 쓴 게 이 영화의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맞아. 세우랑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보고 나서 약간 매드맥스 생각이 나는 맞아, 장면들이 맞아. 나오잖아요. 맞아. 생각 안 날 수가 없어 안 날 수가 없지. 안 날 수가 노렸지 그거는. 그치. 근데 그게 약간 그 쾌감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 속도감이. 짜릿해. 맞아. 속도감 그리고 그 빠른 차로 좀비들을 쳤을 때의 그 타격감 그런 게 맞아. 되게 좀 신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비 아니어도 왜 그 서로 이제 인간들끼리 또 총 쏘고 막 이런 뭐 공격하고 이런 게 그 왜 등 같은 거 막 터트리고 이런 것도 너무 매드맥스 맞아. 생각나고 너무 뭔가. 매드맥스 생각났지. 그래서 보신 분들이 이제 매드맥스를 따라했다라고 이제 욕을 많이 하시고 뭐 CG로만 뭐 찍었다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고 봤거든요. 저는 맞아. 일단 매드맥스는 그 광활한 사막에서 그냥 달리면서 싸우는 거면은 반도 같은 경우는 오목교 근처에서 아니 그 배경도 너무 디테일해서 좋았어. 그러니까 아니, 막 너무 디테일해. 특정 지역이야 아예. 오목교 지하차도를 막 넘나들면서 그런 이 서울의 그 주차난 얼마나 심각하니까 맞아. 도로가 너무 안 좋은데 아니, 그거를 이용해서 한다는 게 아니 그 오목교를 언급
하면서부터 약간 어벤져스에서 한국 잠깐 보여줄 때 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오목교회 저는 그거보다 더 들어갔어. 뭘 몰입감이. 아니 왜냐면- 나는 맞아. 내가 아는 건물이 나올까 이렇게 나와. 나와. 발견했어 나. 아니 일단은 그 숨바꼭질하고 그 부대가 네. 모여있는 장소가 음. 그 오목교에 있는 홈플러스예요. 아, 진짜? 네. 그 홈플러스? 나 그래서 진짜 자세히 봤다. 나 오목교 저 아, 많이 진짜? 놀러 가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홈플러스고 근데 그 안은 타임스퀘어 같은 맞아, 약간 데던데? 맞아. 현대백화점 지하 IFC 이런 몰 느낌이었어. 같은. 맞아 그런 걸. 뭔가 몰 같았는데 맞아. 홈플러스였구나. 근데 거기는 아무튼 오목교에 있는 홈플러스여가지고 아무튼 그- 들어갔을 때 너무 웃기더라고. 양천구 거주민들은 아주 그냥 몰입 빡세게 할 수 저도 있으니까. 강서 주민이라서 아 저희 저희 네. 둘이 보다가 오목교라고 나오는 순간 오목교에서 영화 보셨구나. 네. 오목교가 제일 가깝거든요. 네. 퇴근하고 바로 가가지고 이제 봤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니 왜 하필 오목교는 그렇게 유명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그게 웃기다. 인천으로 들어오니까. 아마 가까운 왼쪽이라서 네. 가까운 가까워. 서울로 잡은 것 근데 같아요. 왜 뭐, 하필 오목교였을까 재밌기는 해. 까치산도 아니고 뭐 왜. 한 30분 가야 돼서 그런 거 아닐까? 아 그런가?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어. 인천항까지 아. 그런 거 아닐까? 그럼 한 30분 치밀한데? 정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목동 오목교. 너무 재밌었네요. 막 진짜. 처음에 들어올 때도 한강으로 들어오잖아요. 막 맞아. 서해대교 보이고 맞아. 그런 거 너무 좀 재밌었어요. 맞아 진짜 아는 건물 찾으려고 막 계속 찾아보고 배우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좀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좀비 영화들을 보면은 때려 부시는 영화든 고민하는 영화든 어쩔 수 없이 그 약간 이 물리적인 어떤 힘의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남자들이 진짜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주인공으로. 뭐 맞아.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영화들이 뭐 킹덤도 마찬가지였고 남자들이 거의 메인 주연급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 영화도 그 강동원 배우가 이제 메인 주연으로 나왔지만 되게 이 이정현 배우나 이래 배우처럼 여성 배우들의 극중 역할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재밌었어요. 감독이 계획한 그냥 결과라고 생각해요. 뭐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감독도 인터뷰를 조금 그런 뉘앙스로 했고 그리고 아예 그림을 어린 여자애가 덤프트럭 같은 거 큰 거 몰면서 좀비를 다 쓸어버리는 그림이 굉장히 재밌겠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살을 붙여나간 케이스 같은데 그게 너무 잘 나타나서 저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첫 등장할 때 살고 싶으면 타요 이러는데 나도 살려줘. 그러니까 강동원 저기 아우 그래서 기절하고 여자 막. 나도 살려줘 이러면 재밌게 봤죠. 귀여워. 맞아 기절하고. 그 준이랑 유진이가 걔네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첫 기억이 있을 때부터 아마 좀비가 그 세대, 있는 세대지. 아. 좀비가 있는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Z세대야, 안정적이야. Z세대. 맞아. 좀비 세대. 좀비 세대. 리얼 Z 세대. 너무 웃기다. 그래서 그 차분한 그 멘탈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는 맞아. 괜찮다고 그러고 자기 나갈 수 있다 그러고 막.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가슴 울컥한 멘트도 하나 하잖아요. 여기가 더 좋았다 그랬나? 기억 잘 안 나. 제가 있던 세상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거는 조금. 뒤에 가서 얘기해보죠. 네. 아유 그 얘기 할 말 많아요. 그래. 난감하더라고. 네. 오히려 그런 애들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음. 무겁지도 않고 좋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 반도 영화에서 보고 나서 계속 곱씹으면서 되게 재밌고 생각해볼 만한 포인트는 이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스토피아에서 자란 아이들. 근데 이 감독이 이 디스토피아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해서 인간성을 잃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맞아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너무 곱씹을수록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 어른들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였는데 하필 그 영화 전에 새우 기억나요? 그 광고가 하나 나왔었어요. 뭐지? 그 AI 애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 맞아. 그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는 그 영화 사실 보고 나서 이 광고랑 자꾸 이 영화 내용이랑 약간 맞물려가지고 저는 고민을 좀 그러니까 했었는데 광고 내용이 정확히 뭐였냐면은 아이에게 어떤 컨텐츠를 보여주냐에 따라 아이의 뭐 말투가 바뀐다라는 거였어. 그래서 제가 되게 약간 극단적으로 기묘했어. 왜냐면 맞아. 언어가 좋은 컨텐츠를 보여준 아이는 예쁜 말을 쓴다 광고에서. 근데 나쁜 컨텐츠를 보여준 아이는 엄마한테 막 이런 거. 저렇게 막 대들고 나쁜 말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거를 되게 무슨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AI 실험 결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광고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약간 언짢은 상태로 영화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 느낌엔 이 반도가 그 광고를 보고 이 개소리다 라고 얘기해주는 것처럼 난 느껴졌어요 좀. 그래서 되게 좀 시원했고 네 그렇습니다. 요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반면에 이런 설정도 가능했지 않았을까? 왜냐면 Z세대니까 좀비 세대잖아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세계에서 자란 아이들은 살다가 그런 세대를 만난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지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간성을 아예 잃어버렸다거나 뭔가 이 좀비와의 어떤 관계에서 좀 더 무감해지고 막 이런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의 컨셉을 잡아봐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맞아, 좀 애들 같은 경우에. 너무나 애정이 많은 아이들이었지. 다른 인물들을 더 많이 했으면 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영화가 아쉬운 게 그 쉬웠다고 하는 요소에서 연장선인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좀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컨셉 같은 맞아. 것도 그런 면에서 사실 다를 게 없고 좀 뻔한 느낌이 드는 거죠. 맞아. 게다가 자매가 비슷한 캐릭터였으니까. 또. 맞아요. 전 그래서 뭔가 설정이나 얘기 풀지 않은 이야기 진짜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631 부대도 거의 겉핥기로 그냥 넘어갔는데 맞아. 그 631 부대와 민정 가족과의 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맞아. 그걸 거의 풀지 여자가 않았어요. 없어. 맞아. 여자가 걔네만 한 명도 여자야. 없어. 그리고 심지어 그 민정이는 탈출한 상태야. 그래서 그 전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지는데 후속이 여자가 나올까? 없네. 나올 수도 뭔가 있지 프리퀄 뭐. 나왔으면 나올 것 좋겠어요, 같아. 사실. 뭐 애니메이션 감독이셨으니까 누구 웹툰이라도 하나 나오면 맞아, 되게 맞아. 재밌을 것 같은데 분명 아이들도 준이랑 유진이만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치 상황이 오면 너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영화니까 러닝 타임은 정해져 있고 어쩔 수 없었겠죠. 나 그런 생각 들었다. 약간 여자들이 의도적으로 안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 사실 그런 디스토피아에서 여자들이 나오면 굉장히 그 성적인 문제, 맞아요. 그러니까 폭력이라던가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냥 그걸 안 보여주고 그냥 스킵을 해버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음. 느꼈어요. 남자들의 세계에서만 벌어지는 그런 숨바꼭질이라던가 뭐 위계질서라던가 이런 것만 좀 보여준 게 아닐지. 나도 이번 영화에선 성애나 뭐 그런 관련된 거 아예 삭제. 그냥 맞아. 없어. 저는 안 나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저도요. 좋았지. 너무 좋았어. 그리고 사실 유진이도 처음에 그 정석이랑 민정이랑 만났을 때는 그 준이만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진이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쟤는 민정이 낳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엔 딸 아닌 것 같아. 다른 가족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 모여서 수도 있지. 가족이 맞아, 된. 맞아. 맞아. 왜냐면 딸이 2명 있는데 1명만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서 다시 출산을 했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디스토피아에서 뭔가 그랬으면 그런 언급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뭐 떨어져 있는 아이를 하나 뭐 이렇게 같이 살게 됐다거나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뭐 가능한 이야기지 어. 사실. 좀 상상해보는 재미도 좀 있었어요 저는. 맞아요. 서대희가 막 살아있네 말하면서 뭔가 되게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 맞아. 서대희랑. 맞아. 민정 씨 이렇게 하면서. 서대희 얘기해야죠 또. 서대희. 와. 저는 이 배우를 몰랐어요. 나도. 심지어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뭐 우연히 기사에 그 이옥섭 저 감독님이랑 뭐 연애하는 사이다 이소 갑자기 뜬금없이 떴잖아. 누군지도 몰랐어요. 구교환 씨를 그러니까? 봐도 그래도 몰랐고 뭐 영화에 나왔대 반도에서. 근데 그걸 모른 채 이제 영화를 봤는데 너무 눈에 띄어서 찾아봤더니 그 배우가 그 배우였던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발견이다 이건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고 미친 사람처럼 하던데 진짜. 그리고 사실 서대희 역할도 되게 좀 평면적인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 살렸어. 저 약간 혁오병 안 걸리려고 좀 뇌에 힘을 주고 있는데 요새 참. 저는 이 배우 데뷔작부터 봤거든요. 2009년에 부심이 느껴진다. 부심이. 뭐예요? 꿈의 제인? 아니요? 맥이? 아닌데 아이들이라는 2009년 거기서 거기서 한번 보고 또 남매의 집이라는 호러 스릴러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거 창마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오 진짜? 근데 그거를 지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중단편인데 찾아봐야겠다. 거기서 진짜 의문스럽고 무서운 사람으로 나와요. 알겠다. 근데 찰떡이겠네. 연기 톤이 약간 특이하잖아요. 맞아, 이 맞아. 여자애. 목소리도 되게 특이하고. 맞아 맞아.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역할로 나오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지 했는데 내가 옛날에 봤던
그 아이들이라는 영화에 나온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헉 하면서 이제 뭐 전부 팔로우를 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뭐 꿈의 제인 뭐 이런 것도 봤었고 그리고 뭐 독립영화의 개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반도에 나온다길래 아니 왜 상업 영화로 이제 진출하시나 싶었는데 너무 잘 맞아 영화랑. 너무 눈에 띄어서 앞으로 상업영화 많이 찍을 것 같던데. 맞아. 여기저기서 지금 러브콜 막 엄청 받을 것 같아. 난리 날 것 아니 같은데. 그런 게 조금 화제가 되고 나서 막 댓글에 제발 더러운 상업 영화에 찌들어 주세요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반도로 또 시작해가지고 재밌게 하지 않을까. 진짜 발견이었어. 맞아. 너무 눈에 띄어서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영화가 한 2배는 재밌어지는 느낌이었어. 맞아. 맞아. 그래서 원래는 되게 좀 특이한 편이어가지고 뭐 되게 잘 안 어울릴까 하는 그러니까 팬들이 팬들 그 사이에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음.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 자체가 이런 판타지에다가 디스토피아다 보니까 너무 찰떡인 거야. 맞아. 그래서 저도 보고 너무 만족했었어요. 저는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그 자기 탈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뭐지 차 안에 들어가서 노래 부르잖아요. 저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병 죽이고. 일병 죽이고 바로 죽이고 들어가서. 바로 죽이고 들어가는 그,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씬이 진짜 그리고 마지막에 못 들어가고 웃잖아 막. 후진할 때. 와, 그 후진할 때 그런 짠한 감정을 근데 그 감정을 살리는 게 진짜 어려웠을 표정이, 것 같은데. 맞아. 막 그 절실한 막 그런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는 막 그런 너무 연기를 잘해요. 대단했어. 너무 섹시한 느낌이. 맞아. 조니 워커 맞고. 맞아. 막 사람 죽이고 이러는 게 섹시한 느낌이라서 한 번도 약간 그런 거 그 좋아해요. 느낌이었어. 그 스타워즈의 카일로렌 느낌이었어. 뭔가 나한테는 되게 악역인데 뭔가 엄청 섹시하게 보이고 맞아. 뭔가 하여튼 정신을 못 차렸어 거기서. 맞아 맞아. 어. 근데 진짜 이 섹시함의 정체는 뭘까? 글쎄 약간 그 게다가 되게 꾀재재하잖아. 맞아. 거기서 막 얼굴도 맞아. 손톱도 꾀재재하고 막 맞아. 인내도 막 섹시해 보여. 황중사랑 서댕이랑 약간 대치되는 네. 설정이었던 것 같은데 황중사는 그냥 이입이 절대 안 되는 사람이고 이미 이제 짐승 같은 사람인 거고 그 서대인은 그래도 자기 맞아. 안에 뭔가 싸움이 있는 사람 같아. 고뇌하고 맞아. 있는 두려움도 캐릭터였어. 있고. 막 대사로도 맞아. 뭐 앞으로 나는 착한 일만 하고 살 거고 뭔가 자기가 행한 악한 행동들에 일말의 죄책감 같은 게 있는 사람? 맞아. 계속 자살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약간 맞아. 분열된 상태 같았어. 맞아. 그런 면에서 황중사의 어떤 역할이 너무나 아쉬웠다. 나도 황중사가 진짜 아쉬웠어. 진짜 와 아무리 그 극악의 빌런 같은 네. 좀비물에서 빌런 같은 사람들도 다 고민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뭔가 이 약간 분열된 느낌을 좀 보여준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황중사는 너무 전형적인데다가 특히 김민재 배우님이 연기는 잘하시지만 또 그 배우가 그런 역 그러니까 뭔가 그런 역할 100번 했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전체적으로 좀 아쉬워서 맞아. 그러니까 그 우리가 K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K K 연기의 뭐야? 정석. 맞아. 좀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맞아. 게다가 저는 그 이래 배우가 출연하기 직전까지 아, 왜 예. 그 잠깐 나왔다가 죽으신 분들 제대로 같이 가는 사람들. 그분들 연기가 너무 K스러운 거예요. 아니 K스럽다기보다 너무 좀 K스럽다 하지 말자. 그래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어색했어. 왜냐면 서대영도 전형적이고, 한국 사람이니까 너무 전형적이고 하이텐션이야. 약간 어. 연기 자체가 너무 업돼 있어서 약간 오그라드는 거예요. 처음에 막 되게 운전기사를 택시 기사 하셨던 아주머니랑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 K 막 이러면서 오케이 가시죠. 막 가죠. 막 너무 이게 난 진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좀 큰일 났다 이거 망했다 이제 어떡하냐 여기서 쭉 이러면은 진짜 이건 큰일 난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이래 배우 나오고 그 이후에 좀 전개가 되면서 그런 게 없어졌고 근데 강동원 배우도 처음에 조금 너무 약간 어색해서 아니, 막 저 유진이도 살짝 그랬어요. 물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내가 나서야 할 땐가. 왜 근데 그래도 걔는 애니까. 근데 연기의 문제보다는 대사의 대사의 문제야. 맞아. 근데 몰라 앞에 배우는 연기 톤의 문제도 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다행히 뒤로 가서는 좀 괜찮아졌고 맞아. 서대희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완전 이제 좋아졌죠. 갑자기 그 퀄리티가 높아졌다. 서대희가 다 중화시켰어. 하지만 황중사는 여전히 그랬다. 아니 나는 황중사가 그러니까 막 황중사까지 고뇌는 난 안 해도 돼. 맞아, 근데 나는 빌런이면 빌런다웠으면 좋겠어. 맞아. 더 멋있고 더 막 그 매드맥스에서 더 짧으시고 그 누구죠? 이모탄. 이모탄처럼 진짜 압도적으로 맞아, 그런 맞아. 빌런의 느낌이 압도성은 났으면 없지. 좋겠는데 너무 압도적이지 않았고 너무 바보였어 그냥. 그러니까 맞아. 아니 또 멍청했지. 어. 빌런이 뭔가 무섭지도 않고 소름 돋지도 않고 똑똑해야 되는데. 내가 어. 몰랐구만. 저들 그니까. 그냥 나가잖아.
그 왜 서대위랑의 그 일병이랑 3명 있는 씬에서 네. 되게 어. 속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신을 왜 술 낸 막 거예요? 들고 좋아해서 위스키 들고 나가고. 아니, 둘이 그-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나가. 뭐야 이게? 아니 황중사가 멍청한 거는 저는 그냥 괜찮았거든요. 황중사가 멍청해야 서대희가 일을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황중사가 대신에 뭐 짐승 같은 그런 감각이나 눈치라고 말로는 하는데 눈치가 전혀 없잖아. 맞아. 전혀 없어. 짐승적인 감각도 없어. 그냥 짐승이야 그냥. 맞아. 아, 그래 너무 아쉬웠어. 그래서 그 황중사랑 연결해서 631 부대도 인간성을 잃은 그런 뭐 무자비한 사람들로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무자비함이라는 게 그냥 다 낄낄낄낄 이러고만 있고 뭔가 소름 돋지 않아. 그냥 필요 다들 없어. 바보들의 어떤 집단 같았어. 랄라랄라 한번 숨바꼭질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재밌었다 이러고 그냥 한다는 한국스러워. 그래서 뭔가 631 부대를 표현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조금 아쉬웠다. 너무 맞아. 단편적이었다. 악스럽게 그렇게 진짜 했어야 무서웠으면 돼. 좋겠는데. 왜냐면 민정이 빠져나왔을 정도면 진짜 무서웠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비보다 더 무서웠어야지 사실은. 그치. 맞아요. 사실 오프닝이 감정이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숙연한- 웅장하고 숙연한 음악이 나왔어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과 함께 오프닝이 너무 약간 감정적으로 튀었어 이렇게 내가 바깥으로. 그래서 맞아.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어. 맞아. 다행히 근데 오프닝 지나고 반도 영화 그거 타이틀 뜨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그냥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정석이라는 캐릭터를 위해서 만든 부여된 거죠. 심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뭐 일단 누나도 이뤄야 돼, 조카도 이뤄야 돼, 매형도 이뤄야 돼. 다 이뤄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너무 길게 잡으니까 그니까 정석이는 약간 관찰자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맞아. 주인공이 돼서 그런 감정을 뭔가 느끼고 이끈다기보다는 그냥 관찰자 역할이 맞아. 컸다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한 것 같기도 근데 해요. 그렇기에는 심파 비중이 너무 많았지. 크다 너무 보니까 많아. 그러니까 이 감독님은 계속해서 그 감정을 보는 끌어내고 사람한테 싶었어. 느끼도록 하고 맞아. 싶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강요처럼 느껴졌고 맞아. 너무 사실 힘들어. 매형이 죽은 컷은 되게 깔끔하고 담백했거든요. 그때 괜찮았어. 근데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감정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그걸 너무 긴 시간을 주면서까지 느껴야 돼 약간 이렇게 밀어붙이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어요. 아니, 너무. 저는 진짜 실제로 울기도 했지만 너무 울었으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울었어요? 울었어? 저는 그 마지막에 그 민정이 자살하려고 할 때? 죽으려고 아, 할 때 세상에. 엄마 안돼. 그때 진짜 너무 슬프긴 했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배경음악도 과잉되어 있고 맞아. 음악이 너무 과잉되어 그러니까 있었어. 슬로우 모션도 계속 보여주고 그냥 쉬지 않고 그 심파를 강행하는 느낌이 있어서 드라마나 뭐 공영 방송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컷을 치고 가는데 일부러 늘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면 영화는 보는 사람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천만을 바라고 찍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한 건가라는 생각이 근데 요즘 대중은 좀 변했잖아요. 뭐 CJ 감성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생길 정도면 맞아. 조금 더 그거를 좀 고민을 했어야 됐다 생각이 이게 들고 보면 볼수록 약간 전체 관람가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거 청불이에요? 아니 15세 15세?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아쉬운 게 왜 한국 영화는 항상 가족만을 매개로 할까? 맞아. 이게 너무 나는 아쉬운 거예요. 막 워킹데드에서는 죽기 전에 똑같이 환영을 본다거나 환각을 보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막 자기가 죽였던 사람이라던가 자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라던가 이런 막 죄책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부산행 또 분유광고라고 유명하잖아요. 그 공유가 아기 안고 회상하는 거. 게다가 반도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 누나가 죽었을 때 권혜요 배우도 어쨌든 가족이라는 감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지막에 민정이 자살하려고 할 때 또 여전히 가족이고 뭐 가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집단인 것 같아서 반도라 그래 반도라. 참 K의 어떤 이거를 너무 공간이 작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네, 그거는 좀 저는 아쉬웠어요. 그래도 조금의 희망. 왜냐면 처음에는 혈육인 누나였고 그 다음에는 혈육은 아니지만 연결된. 가족이었던 매형이었고 그 다음에 생판 남이었던 뭐 권혜요 배우? 민정을 구한 거죠 사실. 그 정석을. 정석이 네, 민정을 구한 거고 자기가 이제 남을 위해서 목숨을 이제 담보로 하고 구하러 간 거라서 그거는 조금 그래도 다음 영화를 또 만든다면은 더 이렇게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어요. 맞아요. 결국 살아왔잖아요. 전 살아온 게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맞아 안 죽은 게 정말 다행이었어. 그래서 부산행에서 조금 실망스러웠던 건 죽었던 거였어요. 그치, 공유가 희생해서. 희생해서 죽었던 것. 근데
살아 돌아오는 그 모습이 너무 당당해가지고 이 사람 이제는 당당해. 다 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게 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괜찮았어요. 저는. 저도요. 저도 이 영화에 되게 좋았던 점이 괜히 강동원 그 캐릭터가 부채감 때문에 목숨 버리지 않아서 맞아. 그리고 이정현이 모성애로 목숨 안 내던지지 죽지 않아서. 맞아. 저는 어.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니 저 진짜. 민정 너무 좋은 게 음. 원래 자살하려고 할 때도 그만 희생해라고 했는데 뭔가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이 비치자마자 미친 듯이 살려고 맞아, 하잖아. 맞아. 너무 그게 좋았어. 너무 멋있는 너무 거야. 좋아. 그 막 총구 그래 살아야 돼. 턱에 맞아. 붙던 거 바로 좀비 쏴버리는 게 그러니까. 그때가 너무 제일 멋있었어. 좋았다, 그 저는 이 영화에서 그 마케팅 포인트로 모성애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아, 보면은. 진짜? 모성애 나와. 그래서 나는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 이제 대중도 그런 거를 딱히 막 하지 않을 텐데 진짜 부산행 영화는 거의 마지막에 저는 효도 같은 효의 영화였어요. 진짜 효의 영화. 약간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그 죄의식을 가져야 되는 어떤 효의 영역이었고 맞아. 근데 그런 게 반도에서는 다행히 없어서 총구를 들이미는 그 장면이 컨셉 자체는 사실 괜찮았지만 그걸 연출하는 방식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씬이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뭐 그거를 되게 막 연출적으로 너무 심파로 그러니까 오히려 맞아. 도구로 활용한 그러니까 느낌이라서 여기 막 이러고 있고 그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실루엣을 보는 아이들도 있고 너무 나는 지금 제가 힘들었어요. 연상화 감독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심파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심파 뭐가 문제냐? 이거 연상화 이거요?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심파 왜 싫어하는지는 알기는 아는데 자기는 심파를 좋아하는 것 같다. 솔직하시네. 솔직하게 그렇게 솔직하네.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영화에서 그런 감정적인 장면들이 필요하다. 다만 그걸 연출하는 방식에서의 호불호가 존재한다고 본다. 일단 연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연출할 수밖에 없다가 자신의 결론이래요. 그래서 저는 근데 처음과 끝이 다 모성애예요. 결국은 처음에는 뭐 아들이 그렇게 감염돼가지고 엄마가 못 가 이러면서 물어 뜯겨서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민정이 애들 살리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무성애를 되게 좋아하시네 이런 물론 그 민정이 빠져나와서 저는 좋았는데 민족적 감성이라 그래. 권혜요 그 사령관님은 나오자마자 저 사람은 저렇게 죽겠구나라고 너무 상상이 됐어. 맞아. 좀 아쉬웠어요. 뭐 그런 분이야. 약간 허투루 쓴 캐릭터 느낌이야. 나중에 그 제인의 명찰이 뜨는 게 난 너무 촌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제인 한두 번 했으면 모르겠는데 자꾸 제인을 보여주니까 어. 이거 나올 각인데 아니 해서 차라리 결국 여기 다른 사람이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 이 사람이 어떤 망상. 망상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끝났어야 되는데 왜냐면 마치- 고마워요라는 한마디를 해야 되거든요 오, 대사를. 하는데 그 설정이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디스토피아의 세계에서 판타지라는 게 하나가 필요할 텐데 그 예. 역할을 그냥 권혜호로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판타지도 너무 납작한 판타지야. 정말. 저는 그렇긴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권혜호가 계속 자기 세대가 이런 세계를 물려줬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또 기능적으로 그것 좀 대사를 그만해. 막 하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을 물려줘서 미안하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으로 해주고 간 거지 제인을 불러온 것이다. 그것을 이제 녹여냈다. 너무 촌스러워. 근데 그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아니, 너무 무슨 촌스러워.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냥 좀비 나온 거지. 아니 근데 더 사실 돋보였던 거는 그 이후의 일들이었거든요. 저는 죽을 때 아이들이 이 권혜원은 막 내가 미안하다 막 이러잖아요 애들한테. 네. 근데 애들이 왜 미안해하냐고. 맞아. 가족이 같이 있는데 이렇게 애들이 오히려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가까스로 탈출한 헬기 안에서도 그 외국인 제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괜찮아 이제 너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너에게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라고 되게 구원자의 말을 할 때 오히려 이래 배우 배우가. 캐릭터가 왜 그렇게 되게 약간 완전 칼같이 자르면서 거기도 괜찮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 서사가. 맞아. 그래서 약간 오히려 권혜호 같은 그런 판타지가 그냥 판타지로 남아버렸고 엔딩에 이르러서는 디스토피아도 구원자도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구나. 그리고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이게 구원 서사잖아요. 근데 보통은 구원자의 시선인데 주인공도 구원자고 근데 이 영화가 되게 구원 당하는 사람의 시선에서의 쾌감이 전 좋았어요. 제인의 어떤 말이라던가 되게 죄책감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어른의 어떤 결정과 희생들이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했고 엄마도 약간 모성애로 희생을 해버렸다면 사실은 그 탈출한 아이들이 살아야 할 세상이 이유가 없지. 뭐. 좀비가 드글거리는 밤도보다 그치. 나을 게 뭐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이 장치들이. 맞아. 그래서 정석도 살았던 거, 그 민정이 살았던 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 죽지 않은 건 정말 좋았어. 그래서 약간 곱씹을수록 되게 재밌는 구원서사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카체이싱 장면
불켜 할 때부터 완전 빠져들어가지고 개 멋있어. 와. 진짜 이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뿜뿜되는 느낌이. 저랑 꽁치랑 막 들썩들썩 하면서 봤다니까. 맞아. 자체 4DX로 막. 그러니까 나 그 4DX로 한번 보고 싶더라. 아 맞아. 부분이. 스크린 X를 보셨잖아요, 창마. 아 근데 스크린X는 좀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그래요? 그냥 하긴 이게 뭐 예. 평야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하긴 그러네. 그렇네. 이게 되게 역시 선명하게 반도라. 나오는 게 아니라 음. 벽에다 사실 스크린 그냥 그걸로 쏘는 거라서 음. 흐릿흐릿하게 그냥 이렇게 그래. 나오는 거라서 그리고 오른쪽 왼쪽은 그냥 거들 뿐. 근데 음. 조금 산만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굳이 그렇게 안 봐도 될 것 그래. 같아. 차라리 4DX가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거 좀비도 진짜 나오고 차도 나오고. 계속 때린다. 아니 나 멀미할 것 같아. 멀미약 붙이고 가야 될 것 같아 진짜. 일단 미장센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냥 제가 아는 지역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 저기 내가 걸어다니는 데인데 막 맞아. 맞아. 그런 생각 들고 그게 재밌어. 원래 저한테 그래서 몰입도가 되게 컸어요. 디스토피아라는 게 닥쳤을 때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맞아, 있는 맞아. 맞아. 그런 것들이 물론 저는 좀비한테 물리기도 전에 뭔가 죽을 것 같긴 한데 음. 생각해 보잖아요. 저는 그냥 어디선가 물 잘못 마셔서 감염돼서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맞아. 나도 그 생각을 전에 해봤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보고 나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세상이 오면 어디로 가야 살까? 막 같이 본 사람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좀비물을 되게 많이 봤는데 이럴 땐 그냥 빨리 죽어야 된다고. 그냥 맞아. 차라리 빨리 좀비가 되는 게 제일 행복할 거라고. 맞아요. 맞아. 오래 있을수록 험한 그러네. 걸 보겠지. 맞아, 그렇다. 진짜로. 살아남았더니 6.3일 이런 애들이나 맞아. 봐야 되고 그래, 그냥 아우.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빨리 죽는 게 나아. 어우 끔찍한 세상. 아 그리고 좀비 연기가 부산행 때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던데 튕겨서 올라가 나 아니, 깜짝 놀랐어요. 좀비 한국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느릿느릿한 좀비가 아니고 수출해야 돼 수출 진짜. K 좀비. 넘버원이 아닌지? 아니 관절이 꺾이다 못해서 네. 튕겨서 나와서 나는 너무 그러니까. 신기했어. 저게 뭐 CG인가 이러면서 그냥 무용하시는 분들인 것 같던데 맞아,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춤을 춘다거나. 그 한국의 좀비물이라고 하면 배우들이 좀 겹친대요 많이. 맞아. 그렇게 그래서 해서 네. 그런 킹덤에서도 눈동자를. 많이 오셨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킹덤이랑 또 달랐어.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 재밌어. 맞아. 이게 어쨌든 영화마다 다른 좀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아니 이제 신기했어요. 저는 K 좀비에 푹 젖어가지고 워킹데드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저게 무슨 맞아. 좀비야? 빨라야 무서워. 그러니까. 빠르니까 너무 맞아. 무서워. 맞아. 빨라야 무서워. 진짜. 그 막 흐리멍텅해가지고 사형 바보 좀비들 같아. 말이야. 약간 이렇게 천천히 느릿느릿 다니는데 K 좀비는 한이 서려 있다고. 빨리빨리한. 맞아. 좀비가 돼서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아니 선생님 나가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푹 빠져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 눈물이 7분한테는 심파가 아니라 너무 슬픈 그러게? 영화야. 아니, 연상은 나가기야. 연상호 감독이 연상호 감독이 7범을 위해서. 아니 저는 좀 쉽고 단순하고 복선 천지다라고 머릿속엔 생각하지만 눈이 야 너가 대중이다. 나 울고 있고 너무 슬퍼. 모든 게 다 슬펐어요 사실. 처음에도 아니 근데 왜 나가기야? 아니 근데 머리로 아니에요? 네 머리로는 가슴이 시키는 걸로 해요. 가슴이 시키면은 대단한 지금 재생인데 아니에요. 대단한 재생. 아니야. 너무 펑펑 울었고. 아 근데 무슨 기분인지 알아? 저 네. 옛날에 태극기 휘날리면서 얼굴 태극기 날리면 극장에서 봤는데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많이 진짜 울었어요. 오열했다? 근데 오열하고 나서 이거 진짜 별로다. 나랑 똑같다. 내가 지금 그 상태야. 뭐야 이게? 그래서 친구랑 인정해.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너무 쉽고 별로지 않냐? 근데 아까 왜 울었어? 너만 울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네요. 그래, 영화 다양한 사람이 보는 거니까. 맞아. 음. 가장 소구할 수 있는 사람들 타겟으로 해야지 뭐. 음. 성공해 사신 거지 그러니까. 그래. 많이 울었으니까. 펑펑 울었어요 저는. 근데 나가기라니. 서울역이랑 부산행, 반도 이렇게 세계관이 있잖아요. 다 보셨어요 서울역? 서울역 저는 음. 못 봤는데 서울역 무서워요. 서울역 맞아. 애니메이션이라서 그 진짜 표현이 무서워. 굉장히 리얼하게 잘 돼 있어. 저 못 눌러봤어요. 지금 왓챠에 있는데 옛날에 만들어서 그런지 약간 그 모션들이 좀 어색하기는 해요. 그 좀비가 된 시작이 노숙인으로 나오거든요. 맞아. 컨셉이. 그게 너무 흥미로운 게 보통 우리가 노숙인과 나를 분리하잖아요. 맞아.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노숙인에서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좀비가.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고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오프닝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남자 2명이서 뭐 보편적 복지가 맞아. 필요해 맞아. 이러면서 막 담배 피면서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하면서 네. 얘기하네. 그게 처음이 근데 나와요. 그러고 난 뒤에 노숙인이 지나가니까 그 냄새 사람들이 난다고 안 경멸하는 하죠. 표정으로 되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게 너무 눈길을 확 끌더라고요. 맞아. 되게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명확해요. 오. 맞아. 좀비물이 그런 걸 표현하기 되게 좋은 장르 같기는 해요. 그쵸. 사회를 음. 표현하기, 그러니까 은유하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재난이랑 또 비슷하죠. 그쵸. 근데 음. 부산행에서도 보면 노숙인이 하나 껴있잖아요. 아 맞아. 그게 저는 좀 흥미로운데 서울역에서도 음. 했다니까 아예 음. 그냥 작정을 하셨던 거구나. 음. 그런 거는. 그 아니 좀비도 무서웠고 그 사회도 무서웠는데 되게 약간 염세주의적으로 맞아. 이 애니메이션을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게 좀 어떤 소름 돋는 느낌? 더 무거운 분위기가 훨씬 무거워요. 그리고 사실 그 마지막까지 보면은 가장 무서운 거는 인간이라는 게 되게 선명하죠. 선명하게 맞아. 나와요. 그리고 장소성도 있잖아요. 그 서울역이라는 장소성이랑 절정에 다를 때 장소가 엄청 고급 아파트의 모델하우스거든요. 주인공이 가출한 10대 소녀인데 이 가출한 10대 소녀가 재난 상황에 부딪히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이렇게 마음에 힘들어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끝에 가서는 되게 집 같은 어떤 그런 공간. 하지만 내 집은 아닌 그런 모델하우스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노숙인하고 그 소녀하고 도망을 치다가 집에 가고 싶다고 계속 우니까 노숙인이 나도 집에 가고 싶다고 막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근데 거 난 재밌어요. 집이 없어 이러면서 울어요. 봐야겠다. 되게 마음 아픈 좀비물이에요. 근데 갑자기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한데 처음에는 그러한 걸 집약해서 이제 서울역을 만들었는데 뒤로 갈수록 뭔가 그런 메시지들이 좀 희석이 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반도는 저는 완벽히 오락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분이실지 궁금하다. 제 생각엔 다양한 좀비 장르의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좀비라는 거 안에서도 되게 이제 진짜 사회 비판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오락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다 해보셨네 그러면. 그러니까 또 뭔가가 있을 부러워. 수도 있죠. 그 이후에. 어. 그래서 기대가 좀 돼요. 맞아.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해오면서도 막 아쉬운 점을 막 엄청 적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결론은 이거야. 이런 장르 감독이 너무 소중하고 그쵸. 소중하죠. 너무 소중하죠. 기대되고 너무 고맙고 뭔가 막 애정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제 방구석 1열에 연성화 감독 나온 거 좀 클립을 봤는데 거기서 변영주 감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나도 할 수 있을 얘기인 것 같고 막 되게 쉬워 보이지만 결국 해낸 거는 이 사람인 거고 이런 존재가 소중하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비교했던 게 검은 사제들과 이제 부산행이었는데 저 되게 공감했었어요. 그 그 말에. 편 봐야겠다. 너무너무 공감돼. 그리고 나는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 당연하죠. 이거 어떻게 진짜 만들어. 그 되게 변현주 감독이니까 할수 있는 창의적인 이야기. 얘기지만. 맞아. 저는 부산행도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그 기차를 타고 그니까.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좀비 이야기랑 마냥 심파라고만 느껴지진 않았었거든요.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약간 마지막에 저는 공유가 죽을 때는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어서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그 미상센이나 이런 네네네네. 것들이. 부산행에서 마지막에 살아남는 거는 임신한 여성과 어린 아이잖아요. 근데 그게 반도로 이어져서 3명의 여성 가족이 돼 있는 게 되게 좀 재밌었어요. 부산행에서는 되게 좀 뒤에 있고 수동적이었던 여자 둘이 이제 반도로 이어져서는 완전히 막 다 쓸어버리고 이런. 맞아. 그 뱃속에 있던 사람과 거기 있던 사람들이 차를 끌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일 테니까. 맞아. 그게 그 너무 이어지는 게 좀 맞아.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 3편이 전부 다 시리즈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전 너무 좋아요. 맞아. 맞아요. 오늘 저희 아주 신나게 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